제가 오늘은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서양 체계를 썼어요. 그리고 저는 일본 체계도 배웠어요. 우리가 진단처는 잘못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체계도 잘못이 없다.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 중에 이제 일부 분들이 너무 공부하지 않고 시작한다. 이거는 제가 이 업체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 말을 해야 할 그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옛날에는 겁나서 말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건 진짜 아니다, 아닌 건 아닌 거다. 아마 그게 일부일 거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직업을 쉽게 보고 바로 시작하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워낙 관심이 없어요. 그 남 얘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제가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남 얘기가 들려와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는 고객님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고객님이 몇 년 동안을 그 컨설턴트의 말 몇 마디에 의존해서 정말 그 자존감이 다 깎여 있었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그럼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라도 이 타입 체계에 대해서 좀 명확히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일본은 PCCS 체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서양 체계는요. 톤 체계, 그러니까 이런 PCCS라던가 그런 톤 체계로 시작된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 또한 모든 것을 다 알지 않아요. 어쨌든 저도 최대한 좀 연구를 하고 이 일을 하면서 그냥 좀 알게 된 것들, 생각하게 된 것들을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다 내려놓고 얘를 봐봐. PCCS 체계 이거 봐봐요.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뭐가 좀 추가되어 있죠. 뭐가 추가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에서 뭐가 추가됐죠? 무광페일, IC, 그쵸? IC 이런 거 처음 보죠? 무광페일. 그쵸? 근데 우리 뭐 베리페일, 뭐 화이티시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하겠죠? 당연히 비슷하겠죠. 여러분 색채계는 거기서 거기에요. 여기서 뭘 더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특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쉽게 알려야 하는 이 상황에서 KS나 PCCS나 뭐가 더 낫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근데 왜 자꾸 말들이 많은가? 왜 이 퍼스널 컬러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말이 많은가? 난 솔직히 너무 답답해. 본질적인 거 아닌 걸로 그 길을 헤매는 게 답답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PCCS 체계 또는 뭐 KS 체계, 그러니까 모든 이 세 체계를 활용하는 모든 퍼스널 컬러 업체가 이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안 하니까요. 근데 특정 한 톤이 잘 어울린다고 해서 그 이름을 왜 그렇게 붙여버리냐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니가 딥가을이잖아요. 그럼 제니는 딥톤만, 그러니까 딥톤이 이 모든 톤 중에 제일 1위로 잘 받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딥톤 말고는 순위가 다 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만약에 제가 한 톤만 베스트인 타입으로 진단 받으려고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으러 갔다면 전 그 사람 그 길에서 뜯어 말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렇게 진단 받을 거면 모르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전문가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잘만 입었던 무광페일, 그러니까 무광페일은 부드러운 파스텔이에요. 그러니까 튀고 유치한 그런 파스텔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좀 수채화스럽고 물을 많이 태워서 아주 그냥 부드러운 별로 눈에 자극을 안 주는 그런 페일을 제가 따로 무광페일이라고 만든 거예요. 딥타입이 밝은 색도 되게 잘 받거든요. 여기서 이제 오해가 뭐냐면 저도 모르겠어요. 이 모든 퍼스널 컬러 역사를 제가 뭐 어느 수로 모든 시공간의 역사를 제가 지금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모르지만 이 서양 체계의 본질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서양 체계는 기본적으로 이런 그 명도와 채도를 축으로 한 이 체계 자체를 염두해서 타입 명칭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딥 가을이라는 타입이 딥톤, 이 특히 PCCS나 뭐 KS라는 특정 색 체계의 특정 톤을 이름을 따서 붙인 게 아니라고 애초에. 그냥 서양 체계에서는 그 딥이라는 그 언어가 주는 그 이미지, 뭐 약간 무게감이 있고 위험이 있고 좀 힘이 있고 이런 그냥 그 단어가 주는 어떤 묘사되는 그 느낌으로 타입 명을 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이미 그 일본 체계와 서양 체계의 그 시작점이 다른데 하필이면 언어들이 같죠. 왜냐하면 형용사는 당연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뭐가 문제가 생겨요? 라이트 타입 이런 거 문제 생기죠. 라이트 타입. 라이트 타입은 라이트 톤이 제일 잘 받는 타입 이렇게 가서도 안 되고 여러 잘 받는 톤 중에 라이트 톤이 제일 잘 받는 사람 이렇게 가서도 안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톤 체계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이드 정도로 사용이 되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딥타입이다. 그러면 딥가을이면 이렇게 설명하면 돼. 이 톤 체계를 활용해서 그 비비드나 브라이트는 조금 형광기 때문에 얼굴과 분리될 수 있지만 딥이나 스트롱, 그러니까 좀 더 여기서 블랙이 가미된 스트롱 톤이나 딥톤을 굉장히 잘 소화할 수 있으면서도 조금 더 채도가 빠진 색들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다크톤이나 다크 그레이시 톤 등을 좀 활용할 수 있다. 밝은 색을 쓸 때는 라이트나 브라이트 이렇게 좀 형광기가 강한 그런 자기 주장 강한 색들보다는 수채화 같은 밝은 컬러나 아니면 라이트 그레이시를 이 두 가지를 좀 다크한 색과 함께 써서 대비감을 준다면 밝은 색도 얼마든지 잘 쓸 수 있고 특히나
가을 팁 중에서도 아래턱에 유달리 그늘이 많이 지시는 분들, 아니면 아래턱이 짧거나 좀 이목구비 특성상 퍼스널하게 어두운 색을 얼굴 바로 밑에 쓰는 것보단 밝은 색을 얼굴 밑에 바로 쓰는 게 더 나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는 고객에게 설명을 잘 하기 위한 그런 우리의 좋은 도구로 써야 되지, 이거를 모든 것에 표본 삼아서 여기에 사람을 끼워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브라이트 여름이 이제 일본 팔 타입에는 없어요. 여름 라이트랑 여름 뮤트만 있고, 나머지 이제 여름 브라이트, 가을 스트롱, 겨울 브라이트, 봄 브라이트, 이거는 나중에 또 추가가 됩니다. 발전을 하면서. 좋은 방향이에요. 근데 여전히 팔타입만 알고 있는 분들은 계속 여름 브라이트 없다, 여름 트루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너무 다 혼합되어 있어요.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개념들이 엄청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명은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질 수 있어요. 만들면 그만이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이거 뭐 국가의 어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만들겠죠. 만들 수 있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겨울 타입이 겨울 다크가 있고 좀 밝은 색을 훨씬 잘 받는 겨울 타입을 겨울 베리 페일 타입이라고 했어요. 그걸 로직을 가지고 아주 천천히 그 연구를 거쳐서 만들었다면 사람들이 알아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베리 페일, 뭐 페일, 뭐 라이트, 브라이트 이렇게 모든 그 톤 여기 동그라미 친 요것 중에서 베리 페일이 제일 베스트였네? 그럼 이름을 당신은 겨울 베리 페일 타입입니다. 끝! 이렇게 해서 만든 거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내일 갑자기 정신 나가가지고 이제부터 IC를 유달리 잘 받는 타입을 겨울 IC 타입이라고 지정해놓고 내일부터 겨울 IC 타입을 추가해서 그렇게 진단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런 어떤 명칭을 만들 때 연구와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이게 구멍이 난 데가 있나 없나, 괜찮은가,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 진단 전후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 이걸 토대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퍼스널 컬러 컨설팅이라는 게 누군가의 그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문가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들었을 때 내일부터 생각나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옷장 문을 열고 옷을 입을 때부터 생각나요. 내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안 어울리는 것처럼 심리적으로 착각이 이제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PCCS 책이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니까 저도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IC나 무광펜 넣어가지고 이제 고객님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제가 안 좋아하는데 이거 왜 제 진단카드에 넣어가지고 이거 사용을 하겠습니까? KS도 마찬가지예요. 뭐 KS가 더 낫다? PCCS가 더 낫다? 저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뭐가 중요합니까?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죠. 또 누군가 모든 걸 충족하는 색체계를 누군가 한국에서 만든다면 그것도 완전 박수 쳐줄 일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양 체계가 역사적으로 더 오래된 서양 체계가 애초에 일본의 방식처럼 톤의 이름을 따서 타입명을 만든 건 아니었다. 그리고 만약에 일본 체계를 사용하는 업체도 뭐 브라이트 타입이 브라이트만 잘 어울리거나 브라이트가 1이라서 브라이트를 준다던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타입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를 가진 채 일본 체계명과 PCCS를 써서 컨설팅을 해주신다면 그건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 절대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일본 체계가 더 아래고 서양 체계가 더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다만 체계 톤 명칭 가지고 타입명을 다이렉트로 연결시켜서 그 정도의 생각만으로 진단을 한다? 돈을 받고 컨설팅을 한다? 그거 정말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뭐 새로운 체계를 좀 연구를 하든 그렇지 않고 기존의 체계를 잘 활용하시는 분이든 잘하는 사람은 잘합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말고 또는 똑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일의 체계명을 쓴다. 근데 진짜 유튜브 영상 몇 개 보고 가장 기본적인 강의인 유즈풀 하나 보고 업체 차려서 하는 분 있어요. 소프트 톤이랑 봄 소프트랑은 크게 관련이 없어요. 차라리 무광페일이 훨씬 잘 받고 소프트 톤은 덜 톤이나 소프트 톤은 조금 봄 소프트 같은 봄 소프트여도 피부 밝기에 따라서 오히려 조심히 써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정말 8타입을 써도 괜찮아요. 8타입과 이 PCCS 톤 체계만으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역량을 뽑아내는 컨설팅이라면 타입명이 많은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컨설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 톤 체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네, 요 정도입니다.